만성 염증으로부터 비만과 모든 질병이 시작된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고는 결과가 정상이면 그냥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몸은 건강 상태가 있고 질병 상태가 있다면 그 가운데 미병 상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미병 상태일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병 전 상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질병 상태로 발전하는지 그 갈림길이 바로 미병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만성염증이라고 하는 건 특정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 전체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유전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 그곳이 먼저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성염증을 내버려 두면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대사증후군, 그리고 심혈관 질환, 암,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신경변성 질환, 이렇게 다양한 질병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책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살찐 사람들은 지방세포가 커진대요. 거기에 다 채워넣고 더 이상 채워넣을 지방세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수가 늘어난대요. 크기가 커지고 그 다음에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세 가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이 세 가지를 지나치게 먹으면 남아 도는 걸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을 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의 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널널하죠. 아주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살찐 사람의 지방세포 한번 보세요. 지방 소립에 이렇게 지방을 가득 채워놨어요. 굉장히 답답한 느낌 드시죠? 백색 지방의 수가 보통 사람의 경우 한 250억 개에서 300억 개. 근데 살찐 사람은 800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비만인 사람의 이제 지방 조직은 저산소 상태래요. 혈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이건 어떤 걸 상상하시면 되냐면 아침에 출근길에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 아니면 지하철 그럼 어때요? 막 그 산소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신경질 막 나죠? 짜증이 나고. 우리 지방세포가 그런 상태예요. 짜증이 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나쁜 물질들이 지방세포에서 분비돼 나온다.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널널한 상태면은 지방세포에서도 좋은 이제 물질들이 마구 생산이 돼요. 염증을 낮추는 그런 물질들이 나오는데 뭐 사이토카인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그 분포도가 이렇게 커지면 굉장히 안 좋은 이렇게 물질들을 대량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부터 하나씩 보시면 이제 그 아디포넥틴이라는 건 사이토카인의 한 일종인데 좋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이게 저하되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TNF-알파라는 강력한 암조차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염증을 많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인슐린 활동을 또 방해하게 되죠. 혈전 생성을 촉진하게 되고요. 안지오텐신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러면 동맥경화를 또 고혈압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류킨 6 같은 거는 면역 이상과 염증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지방을 축적하는 형태가 처음에는 피하지방에 지방을 축적하죠. 그 남으면 그 다음에는 복부에 내장지방 형태로 지방을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요. 그리고도 이제 쌓을 데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제3의 공간을 찾아요. 그게 어디냐면 간이나 심장 근육. 그런 데다 갖다 쌓으면 이제 심각한 질병이 생기는 거죠. 간에 쌓으면 어떻게 돼요? 지방간이 되죠. 지방간이 나중에 섬유화가 되고 간경화가 되고 간암으로 가는 거예요. 관상동맥에 갖다가 쌓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심근경색이나 뇌로 올라가면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지방세포에서 나오게 됩니다. 염증을 줄이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게 저탄고지,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좋은 지방의 양을 늘리는 방식,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고 있죠. 두 번째 추천하는 것이 이렇게 지방세포에서 안 좋은 염증 물질들을 많이 이제 생성을 시키는데 그것들을 없애주는 게 하나 있대요. 근육을 강화시키면 돼요, 근육을. 근육을 강화시키면 마이오카인이라는 근육에서 생성되는 좋은 염증을 줄이는 물질이 다량
분비돼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방세포가 많다, 살이 찐 상태인데 도저히 나는 지금 식단 조절을 할 자신이 없다.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근육 강화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상쇄 효과가 나요. 그 염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어떤 운동을 하셔야 되냐면 숨이 좀 약간 차이 정도의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하체 근육을 더 발달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스쿼트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허벅지, 하체 근육을 강화시키면 3배 정도의 효과가 납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즉각적인 염증을 줄이는 방법, 뭐가 있죠? 라파 사공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정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라파 사공이와 함께하면 좋은 시너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한방에서는 1은 침이고, 그리고 2는 뜸이고, 3은 약이다. 1과 2는 뭘 하는 거죠? 몸속에 있는 염증을 빼주는 거예요. 기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좋은 식품과 건강식품, 약 이런 것들을 처방을 받으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보통 통증이 생기면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처방을 받죠. 그게 또 안 먹으면 스테로이드 뼈주사를 맞게 돼요. 그것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몰핀 같은 마약류를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골다공증이나 백내장, 심지어 비만, 혈당 증가, 그리고 무혈성 괴사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들은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한 병원에서 처방을 안 해주니까 딴 병원으로 또 옮겨가서 또 맞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이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혁명에서 조한경 닥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골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죠. 연골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염증은 엑스레이상으로 나타나지가 않죠. 그죠? 정형외과 가면 엑스레이상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질병을 키우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무릎이 아픈 이유가 뭐라고요? 염증 반응 때문이다라는 거죠. 보통 근육이나 인대, 관절 조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통제만 먹고 병을 키우는 형태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수술한 이후에도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은 시작일 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술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수술 후에도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바꿔야만, 그래서 염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식습관을 바꿔야만 통증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천해 드리고 해서 첫 번째는 염증이 많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육체적이건 아니면 정신적이건 간에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이 안 좋을 경우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인 자체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 수치만 낮추려고 든다면 이런 부작용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뇌를 이루고 있는 90%가 뭐라고요? 콜레스테롤. 이걸 억지로 낮추게 되면 뇌까지 못 올라가죠. 그래서 치매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세포를 감싸고 있는 근육막과 신경막의 주성분이 뭐라고요?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억제제를 수년간 드시게 되면 나도 모르는 근육통이나 신경통 같은 몸살 기운에 시달리게 됩니다. 원인을 모르는 거죠. 부작용이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주성분이 뭐라고요? 콜레스테롤입니다. 역시 장기간 복용 시에 발기부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처방은 이제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염증 수치를 낮추기 위한 식생활을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한 수는 EPA와 DHA가 매우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지방의 주성분이 오메가6 계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의도적인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오메가3 계열의 EPA나 DHA는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근데 6 계열의 아라키돈산은 염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정 정도는 반드시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주면 지방이 너무 과다하면 아라키돈산도 악마의 얼굴로 바뀐다는 거죠. 빠른 체형인 경우에는 1대10 정도의 비율 정도가 적합하죠. 근데 뚱뚱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3와 6의 비율이 1대50 내지는 1대100
1대 150 정도의 비율로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메가6가 계속 염증을 유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집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혈압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면 해결책이 보인다는 거죠. 고혈압이 혈압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동맥경화.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이 막힌 게 문제라는 거죠. 역시 이것도 혈압을 억지로 낮추려고 되면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치매, 관절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입니다. 반면에 혈압약을 통해서 예방하려고자 했던 심장마비나 뇌졸중은 줄지 않았다. 통계학적으로 줄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을 해결해야 되겠죠. 혈관을 튼튼하게, 혈액을 깨끗하게, 그게 원인 치료가 되겠죠. 조항경 닥터는 간헐적 단식과 탄수화물 제한식, 저탄고제, 질 좋은 수면을 작년에 조항경 닥터의 환자혁명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하면 올해는 톰 오브라이언 박사의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이게 건강 분야의 베스트 1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으면 필히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데는 없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안개 낀 듯한 뇌를 또렷한 뇌로 고칠 수 있다고 톰 오브라이언 박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뇌는 우울증이나 불안, 기억상실, 그리고 뇌안개, 그리고 만성피로, 주의력 결핍 이런 것들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예방이나 관리 없이 망가진 뇌 상태가 지속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현병과 같은 정신장애, 그리고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과 같은 심각한 신경투행성 질병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하죠. 뇌 건강의 4가지 측면을 나눠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조예요. 스트럭처. 구조적인 측면과 두 번째는 생화학적인 측면. 세 번째는 마음가짐, 마인드셋. 네 번째 특이한 게 바로 전자기장이에요. 이 4가지 측면에서 골고루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구조라는 측면은 이제 근육이나 뼈, 관절 운동,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차에 앉는 그 자세, 신발 뒤축이 어디로 먼저 닳고 있는지, 끝부분이 닳고 있다면 지금 이미 척추가 틀어지고 있다는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생화학적인 건 이제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입으로 들어온 그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해서 하는 얘기고요. 제일 금기시 해야 될 게 바로 3대 유해 식품을 얘기하고 있죠. 글루텐 프리 되어 있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길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유제품, 세 번째가 설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뇌의 독성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가짐은 고약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고, 네 번째 전자기장은 가능하면 자는 공간만큼은 전자기장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상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알람이 필요해서 머리 옆에다가 휴대폰을 두고 주무시죠. 그럴 때 반드시 해둬야 될 게 바로 비행기 모드. 그 정도는 해두셔야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알츠하이머가 갑자기 혹은 운이 나빠서 생긴 게 아니라 적어도 20-30년 전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모든 세포는 7년이 지나면 새롭게 재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뇌를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4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인식을 하고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간이 혈액을 맑게 합니다. 맞나요? 네. 간에 쌓인 독소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혈관을 티토 올리고당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근데 간이 안 좋아. 그럼 다음 해 되면 뭐 또 생겨요? 또 지저분해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간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4분마다 혈액을 해독하는 역할을 간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염증이 발생했다. 이건 비상사태예요. 화재가 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간에서 소방관을 내보내서 그걸 진압을 해야 되겠죠. 이 소방관 역할을 하는 게 LDL이에요. 가서 이제 불을 다 껐어요. 근데 얘들이 다시 돌아오질 못해.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자고 나도 계속 피곤하고 숙취해소가 잘 안 됩니다. 소화도 잘 안 되죠. 이럴 때 더부룩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간 때문에 소화가 안 될 때. 그리고 손톱에 세로주름이 확실하다. 이럴 때 동맥경화의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을 좋게 하는 가장 좋은 제품 뭐죠? 가시연근키. 연근키가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죠.
연골 파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도 문제가 있죠. 위산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점막에 손상된 게 이게 문제죠. 점막이 계속 손상되다 보면 이제 위가 어떻게 돼요? 무력해지죠. 그게 어디까지? 이제 위 밑에 식도에 있는 괄약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역류성 식도염이 되는 거죠. 이걸